해봤는데요. 박준영 운용령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앵커님이 얘기했던 중에서 오늘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보인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져나왔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꼽히면서 탄탄한 수주가 뒷받침해주는 종목이죠. 오늘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온 가운데 주가는 12%가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보인 게 건설 기계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던 이유 자체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 금리 인상 효과 영향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던 건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다. 그런 인식이 확산이 좀 되면서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가 2% 넘게 나스닥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인 3M이라든가 특히 건설기의 대표적 종목 캐터필러가 8% 넘게 급등한 영향 자체가 오늘 국내 건설 기계 쪽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주요 경기 민감 섹터들이 실적들이 지금 거의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은 국면 속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sek터 자체가 자동차 업종과 건설 기계 업종입니다.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도 3분기부터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알다시피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요 경기 민감 섹터들이 실적이 곤두박질을 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계 업종 자체는 작년 3분기부터 좋아졌다는 거죠. 좋아진 이유 자체가 건설 기계 업종 하게 되면 중국 불사키 같은 경우 중국 경기 민감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은 상당히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렇지만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미 시장 쪽이 수요가 큰 폭으로 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국내 굴삭기 회사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해가지고 매출처를 다변화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2021년도에 전체 매출액이 거의 29.5%였는데 작년도는 보니까 15%대로 떨어졌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8.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신 북미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흥시장 쪽에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한 35%대 정도 그다음에 여타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50%대 정도 올라서면서 중국 시장의 부진 부분 자체가 다른 쪽의 여타 지역이 선전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작년도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1분기 같은 경우도 시장의 가이던스가 1,159억이었는데 1,512억 정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단기 순이익 자체도 540억을 예상했는데 1,100억 나왔으니까 이에 따라 주가가 지금 오늘 신고가 현대로 넘어온 이후로 2021년 아마 8월달 이후에 신고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한 충분히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1,500원대 가까이 되니까 오늘 주가 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PR이 지금 8배, 7.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향후에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경기는 없다 한다 하더라도 북미 인프라 투자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벤트도 있는 거고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향후 복구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굴삭기 시장 확대가 전개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광물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성이 부각이 좀 되면서 광산 쪽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면서 광산 쪽에다 굴삭기 수요가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다 한다 하더라도 굴삭기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특히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K2 전차와 관련해 가지고 엔진 부품이 작년도에 현대 로템과 1,850억 정도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되고 또 2단계 추가적으로 K2 전차와 관련해 가지고 폴란드 쪽에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 쪽으로도
실적을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매도를 했지만은 가장 매수가 많았던 게 보니까 기계업종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사고 외국인이 한 540억을 샀는데 현대투자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약 144만 주를 샀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90만 주 샀고 근데 두산 박켓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두산 박켓도 외국 투자가들이 계속 사고 있는 쪽이고요.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외국 투자가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소형 종목의 진성TC라든가 대창단조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골사키 시장 부분 자체는 실적 호전과 함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여력이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4,500원까지 충분히 실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면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이 부품 종목들 진성TC라든가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대창단조라든가 진성TC도 오늘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함께 만나봤습니다. 매출처 다변화와 함께 호실적 전망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네요. 14,000원, 5,000원까지는 봐도 좋다는 말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